에다 이제 흰속을 매서요. 매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말이지. 수신호를 자꾸 보냈어요. 보내 막무가내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기라 여기 이리 막 들어오는 기라.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은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당시의 심정에 대해 홍순칠 씨는 이렇게 말했다. 서서히 다가오는 일본 함정, 긴장된 얼굴의 대원들, 말없이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 임란 때 이순신 장군은 열세의 장비로 일본을 대적하여 싸우지 않았는가? 이번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다시는 일본 함정이 독도를 침입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발동 명령을 내렸어요. 목숨을 건 사투가 시작됐다. 600m, 500m로 일본 함정이 접근해 왔을 때 한 발의 권총 신호와 함께 대원들은 일본 함정을 향해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예, 바퀴포 80mm 하나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가늠자가 없고 없는 거 없었는데 서기조이가 그 군대 실직에 그게 바퀴포 사수래요. 그래 나니까 이제 그걸 막 대충 짐작해가 좋았고 소환기 솟는 게 그게 배짜고에 떨어졌어요. 그날 오후 일본 전역에는 그 사실이 일제히 보도됐다.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 독도에서 한국 경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을 향해 발포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 정부에 항의 각서를 제출하고 당시 독도 우표가 첨부된 우편물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반송시켰다. 저가 다녔다고 하고 또 그 방송에 그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통감을 느끼고 뭐 잘했단 말이지. 이 박사한테 말이지. 뭐 너희들 잘했단 말이지. 그 진짜 받고 나왔어요 그때. 1956년 12월 독도 의용수비대는 국립경찰에 독도 수비를 인계하고 자진 철수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독도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 의해 계속 수호되고 있다. 한국전쟁을 틈타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일본 앞에 당시 독도 의용수비대가 없었다면 지금 독도에는 태극기가 휘날리지 못했을 것이다. 어떤 감정에서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말이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신 거거든요. 하나의 영토권 사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 길 정신의 하나의 지주가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으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홍순칠 씨는 젊은 시절 독도를 지켰던 이력 때문에 간첩으로 오인받아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고문 다 하고 나서는 이북에서 홍대장을 찬양한 방송을 했다 하는 기라. 거기서 우리는 민간인은 못 듣잖아요. 독도 의용수비대장 힘내라 참 장하다 하고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공산당 조직 있는 아이가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없다 이래 돼가는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틀 밤을 나왔죠. 이틀 하룻밤 잤나? 나왔어요 이제.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한 번 간첩으로 오인받은 이후 홍순칠 씨와 가족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 못했다. 홍순칠 씨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고통을 겪으며 사회에 발을 붙이기 힘들었다. 최근 들어 독도를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홍순칠 씨는 생전에 이미 독도를 생산하는 섬으로 만들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독도 개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6천형님입니다. 6천형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해도 가면 안 해주지. 의도적으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 하던 아이에 뭐 취직할 생각은 안 했지. 안 하고 그래가 보험병원에 입원할 적에도 입원 안 시켜줬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래가 아는 사람 빽을 달아가 거기 갔는 게 2달에 있다가 돌아가셨다 가있길래. 그거를 생각하면 막 한이 차가 죽겠다 하겠네 내 자신이.
일본과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만 정부는 그들을 기억했다. 박정희 정권, 김영삼 정권 시절에 한 차례씩 훈장을 탔지만 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 서기종 씨는 현재 한국전쟁에 참전한 상위 군경의 자격으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대원들이 대부분이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 몸은 건강하지라. 그래, 몸은 요새 또 몸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오후에 또 병원에 가야 된다. 있겠죠, 뭐. 33명의 대원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대원은 12명. 서기종 씨는 그들이 죽기 전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리는 그래도 몇 사람은 그래도 상해연금을 받아가 그 독도와는 관리 없지만도 상해연금을 받아가 조금은 생활하고 있지만도 뭐 거지 같은 생활하고 있지만도 그 외 대원들하고 민방위원들은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 그 위로 혜택이라도 좀 봐달라고 말이지. 이래도 뭐 그걸 바꿔야 된다. 너무 섭섭해요. 진짜 너무 섭섭해요. 그래 막 독도 어떤데 내 이거 막 어떤데 독도 나오는데 뭐 꺼버려요. 오일환 대원은 현재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하루에 그저 많이 좀 번 한 4, 5천 원 뭐, 3, 4천 원 뭐, 그러십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어 폐휴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한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1,900만 원의 집도 앞으로 갚아야 할 빚 1,000만 원을 안고 있는 상태다. 오일환 씨도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다. 청춘을 바쳐 독도를 지켰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하지만 오일환 씨에게는 아직도 자신보다 독도 걱정이 먼저다. 의용수비대가 독도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참 노력을 하고 역할을 했는데 또 일본 사람들이 자익이락하고 한국에서는 그거를 큰 대항을 못하고 10년 전 독도 의용수비대 동지회가 다시 결성됐다. 보훈회관의 일부를 빌렸으며 칠순의 옛 대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당시 동지회 회장이던 정원도 씨는 정부의 무관심에 분노하며 자신의 손으로 현판을 철거했다. 우리가 철수할 적에 모든 서류를 국립경찰에다 남겨주고 나왔는데 내주에 알고 보니까네 국립경찰의 서류가 뭐 아무도 없고 외교상 문제가 있어 그런지 이걸 자꾸 뒤에다 숨기고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살아생전에 다른 동지들 편히 눈 감는 걸 볼 수나 있을까? 일본 침탈을 막겠다며 청춘을 바쳐 독도로 들어간 33명의 대원들. 독도를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시민단체 가운데 하나인 독도 수호대. 일반인들에게 독도, 울릉도 탐방 기회를 제공하며 독도의